사람의 첫인상이 끝인상으로도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첫 느낌에 이상했던 사람은 정말 끝까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이에요. 최근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잘못을 많이 하셔서 먼저 연락은 못 하시고 저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먼저 연락할 생각 없고요. 이대로 연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단히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남편은 시어머니처럼 개념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아서 이혼은 피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정말 최악이었는데요. 그 느낌 그대로 쭉 살아왔고요. 결국 끝 만남까지도 최악이었어요. 어땠는지 들어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올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한평생 벌어오신 돈으로 서울에 다세대 주택 2채 사셨고요. 월세로만 사실 수 있을 정도로 방세를 꽤 많이 받으세요. 집값 자체도 꽤 됩니다. 수십억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 정도면 뭐 재산이 많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많은 재산 모을 줄만 아셨지 쓸 줄 하나도 모르시고요. 자기 돈 소중한지는 알지만 남의 돈은 잘 바라고 잘 쓰길 바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어머님은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래도 집은 해주고 싶었는지 제가 처음 인사 올 때 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한 집에서 시작하라고 했어요. 요즘 집값 비싸지. 대출 받아서 집 산다고들 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그러면 대출금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지는 줄 모르는 거지. 맞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려고요. 예전에는 모은 돈에서 맞춰서 집을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출이 쉬우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돈 빌려서 집을 막 사는 거지. 그러다간 한순간에 쫄딱 망하다니까. 너네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엄마, 우리 살 집 엄마가 하나 내줄 거야? 그럼 우리도 집 안구하러 다녀도 되고 힘 안 들이고 좋지. 어머님이 저 만난 처음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아파트만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잘 사는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어주신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적당히 살만한 집을 주실 줄 알고 가봤더니 아우 세상에 이제 결혼하는 아들 며느리를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희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닌가요? 저는 집도 아닌 것 같은 그 방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그 정도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집주인 아들인데 반지하 단칸방이라니요. 남편도 그 집을 보고 마음이 상했는지 보자마자 됐다고 하고 뒤돌았어요. 어머님은 쫓아왔죠.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냐? 이 집이 어때서 그래? 나 결혼할 때는 이 집보다 더 조그만 데서 시작했었어. 거기에 연탄에 풍로에 아주 힘들게 살았다고. 그건 엄마 때나 이야기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생활 환경이 변했어. 엄마 사정도 나아졌고 우리가 저런 집에서 왜 살아?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다른 집 구해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 둘이 모은 돈? 그거 얼마나 되는데? 니네들이 얼마나 모아봤자지. 얼마 모았는데? 저희가 대충 모은 금액을 알려줬더니 어머님 눈빛이 달라지시더군요.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어머님 집 3층에 있는 40평대 방 3개짜리 집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집 비어 있었고요. 말끔하게 집도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집이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안 보여줬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공짜로 주려니까 배알이 꼴린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돈 있다고 따로 집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정도 가격이 되는 집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딱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돈이라면 자식이고 뭐고 가리지 않는다는 걸요. 남편은 오히려 그 큰 집 보고 더 열받아 했어요. 저 연애 3년 했는데 남편 그렇게 화난 모습 그때 처음 봤습니다. 결국 어머님께 한 소리 했어요.
아, 엄마, 지금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집 있으면서 아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아까웠어? 나 어디서 뭐 주워온 자식이야? 아, 내가 후레 자식이냐고. 그냥 주기 싫으면 처음부터 집 이야기를 꺼내줄 말든가. 단칸방은 그냥 줄 수 있고 이 집은 그냥 주기 싫은 거야? 나 그냥 결혼 안 할게. 나 이 사람한테 쪽팔려서 결혼 안 하고 평생 엄마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엄마 부려먹으면서 살 거야.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자식 노릇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아유, 이 녀석아.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럼 5천 깎아줄게. 너희가 어디 가서 이 정도 되는 평수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아? 네 엄마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완전 포인트 잘못 짚으시고 인심 쓰시는 척 했고요. 말끝마다 저희를 무시하는 말투에 저도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번듯한 회사 다니고요. 남편도 알뜰살뜰 모아서 그때 차도 사고 돈도 9천만 원 모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흥청망청 써서 돈이 없어 보인 건지 아니면 아들 장가는 보내야겠고 집은 해줘야겠는데 며느리랑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속을 모르겠었죠. 그저 제 눈에는 자식한테까지 돈돈거리는 못된 시어머니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자꾸 니들이 하면서 저희를 자꾸 무시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신경도 안 썼어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요. 남편도 그날 어머님과 역대급으로 싸웠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자꾸 별 이상한 소리 할까봐 남편은 바로 다음날 보란듯이 역세권의 대형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대박이죠. 이게 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파란만장하겠구나 저도 느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올바른 생각과 확실한 자기 주장을 하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 믿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중간 역할 잘하고 시댁보다는 저를 더 위하는 마음을 느꼈거든요. 신혼집을 얻을 때 위치가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가 서울이고 남편은 중구, 저는 강남. 그래서 중간 지점을 봤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신도림이 딱이더라고요. 교통의 요충지이고 저희가 모은 돈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도 따져보니 이만한 집이 없었죠. 그런데 망설여졌던 이유는 시댁이 바로 신도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아니어도 원하는 곳 있으면 그곳으로 가도 돼. 하지만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좀 멀어지고 내가 자기 회사 쪽으로 더 간다고 하면 살만한 집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자기도 불편할까 싶고. 나는 괜찮아. 어머님하고 마찰이 있으면 잘 풀어가면 되지. 집값이 뭐 한두 푼이야? 우리가 어머님 아예 안 볼 것도 아닌데 집이 거기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자. 집을 구하는데 저희 예산에 생활 패턴에 맞는 곳이 신도림밖에 없더라고요. 신도림이 위치는 참 좋은데 시어머님 집도 그쪽이라 좀 망설여졌지만 남편이 그때부터 중심을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대처를 잘해줘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희도 애를 낳았어요. 맞벌이 부모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하면서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어머님은 저희가 애를 낳은 후부터 딱 밖에서만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애들 오면 집안 다 어지르고 어머님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요. 저는요, 살다 이렇게 정없는 시어머니는 또 처음 봤어요. 이번부터는 밖에서 만나자. 밖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고 집안 안 치워도 좋고 말이야. 간단히 만나고 각자 집으로 가면 되지 안 그러냐? 네, 어머님. 저도 이런 게 간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애가 어려서 아무래도 사람 많이 다니고 연기 많이 나는 곳은 못 가요. 그냥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제가 음식은 못해도 맛있는 밥 시켜 놓을게요. 됐다. 며느리 일 시작했다고 뭐 원망 들을 일 있냐? 우리 집에 와도 아기가 어지르고 가서 치울 게 산더미인데 너 우리 간다고 청소하고 밥하고 또 우리 가면 또 치울 거 아니냐? 그게 뭔 사서 고생이야? 아유 됐다. 밖에서 보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깔끔한 성격이라 해야 하나요? 주는 것도 없지만 바라지도 않고 받는 것도 없으니 간단해서 좋았어요. 딱 도리만 하자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격 힘들어요. 저희 시어머니 덕 보려고 이쪽에 산 건 아니지만요. 제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애가 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정말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둘 다 갑작스럽게 휴가를 못 쓰는 회사라 출근은 해야 하는데 애는 아프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께 몇 번 도움을 요청했었죠. 엄마, 우리 주한이가 열이 나서 아무래도 내일 어린이집 못 갈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돌봐줄 수 있어? 뭐? 얘, 너 엄마 도움 받고 싶어서 이 동네 사는 거야? 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아픈 손주까지 보라고? 주한이한테 내가 감기 옮으면 어쩌려고 이래? 아유, 싫다. 나는 늙어서 애 보는 일하는 거 탁질색이야. 그래서 내가 너네 임신했을 때 딱 말하지 않았냐? 나는 절대로 애 안 봐줄 거라고. 네 장모를 부르던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도우미도 잘 구해진다는데 도우미라도 구해라. 아유, 나는 딱 싫다. 남편이 어머님께 몇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일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손주를 안 맡아주시려고 했어요. 네, 저희도 어머님이 거절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어머님은 한결같이 저희 애 봐주는 걸 거절하셨고요. 저희가 급할 때마다 노원에 사는 저희 엄마한테 SOS를 치게 되었고요. 엄마는 그 새벽에 택시 타고 1시간씩 달려와서 우리 애들 봐주셨습니다. 아유, 너네 시어머니도 참 너무하신다. 이렇게 가깝게 살고 아들네가 직장 다녀서 아픈 손주 좀 돌봐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주시니? 뭐 딱히 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아픈 것도 아니고 애 봐주는 게 자기 손주라도 싫을까? 이렇게 예쁜 아기를. 안 그러니? 그러게 말이야. 욕해봤자 뭐해. 내 입만 아프지. 아휴, 우리 어머님 별난 거 알잖아. 손주는 아들보다 더 예쁘다는데 애가 기어다니니까 딱 발을 끊게 하시더라고. 집 어지른다고 싫어하시더라. 그게 어머님 성격이지 뭐. 그래도 그렇게 우리한테 안 해주시고 우리도 뭐 안 해드리고 어머님도 안 바라니까 이런 건 좋긴 좋아. 남남 같고 좋아 아주. 장서방이 고생이지 뭐.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장서방은 잘 컸는데 어떻게 저런 어미 밑에서 잘 자랐는지 몰라. 신랑이 그러는데 어렸을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대. 부모 사랑 못 받은 걸 책으로 지혜를 쌓고 해탈하고 고뇌하면서 자란 것 같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나는 우리 애 잘 키워야지. 시어머님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워야지 하며 내 마음을 더 달랬던 것 같고요. 나는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달려온 지 3번째가 되던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린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해. 애는 너무 어리고 회사는 다녀야겠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자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새벽같이 달려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냥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자 차라리. 엄마 곁으로 가서 엄마 도움받으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럴까? 나도 그 생각하긴 했었어. 우리가 이 동네에서 굳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 물론 출퇴근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 어머님 근처로 가자 그럼. 나도 그런 게 좋겠어.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사 가는 거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애도 키울 수 있게끔 집을 사려고 했어요. 저희는 전세금을 빼고 모아놓은 돈과 거기에 친정에서 어느 정도 집을 사라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1억 정도가 모자랐어요. 웬만하면 은행빚 없이 가고 싶어서 대출은 알아보지 않았고요. 혹시나 하고 어머님께 기대도 안 하고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갈까 하는데 아무래도 주한이 아플 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엄마는 뭐 안 봐준다고 했으니까 장모님한테 맡길 건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모님네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이왕 가는 김에 자리를 잡을까 하는데 1억 정도가 모자라네.
혹시 엄마가 빌려줄 수 있어? 안 되면 말고. 그럼 은행 갈 거니까. 뭐? 1억? 딱 1억만 모자라? 뭐 때마침 2층에 전세가 들어와서 딱 1억 융통은 해줄 수 있다만.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돈 없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어? 그럼 나 빌려줄 거야? 엄마가 빌려주면 내가 잘 쓰고 갚지. 내가 차용증도 똑똑히 쓸게. 이거 사, 차용증은 당연하지. 공짜는 안 되고 이자 내. 은행 이자 어떠냐? 지금 대출 현 시세 이자율로 하자. 아유, 우리가 무슨 은행 대출 안 받으려고 엄마한테 말한 건데. 엄마가 은행 이자율을 부르면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 받지. 안 그래? 아이고, 그럼 어느 정도를 원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면 안 돼. 나도 이득 보는 게 있어야지 않겠어. 엄마, 어차피 적금으로 묶어놓을 거 아니야. 내가 적금 이자율만큼만 드릴게. 어때? 손해보는 건 아니지?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1억 빌려줄게. 대신에 이자 톡톡히 쳐서 갖고 밀리지 마. 알았어? 그때는 마음이 급해서 어머님이 웬일이야 하고서 차용증도 쓰고 돈을 잘 받아서 집을 샀어요. 결혼 10년 만에 첫 내 집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오래돼서 낡고 깨끗하지 않은 집이었어요. 비록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는 하지 못했지만 내 집이라는 것에 애정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에서는 저희가 집 산다고 하니까 5천만 원 그냥 내주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한 푼도 보태지 않으셨으면서 저희 집에 와보시곤 집이 낡았네, 볕이 안 좋네, 어쩌네 하면서 훈수를 두셨고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어머님이 사실 집도 아닌데 당신이 뭘 어쩌겠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서 뭐 하나요? 우리 마음에 들어야지요. 아니 그래요? 집 들일 때도 어찌나 돈돈거리며 빌려준 돈 제때 잘 갚으라고 신신당부 소리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분명 노발대발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마음을 다 잡았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 돈은 매달 제 날짜에 정확한 금액으로 꼬박꼬박 넣자고요. 어머님 돈돈거리는 소리 너무 듣기가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다달이 이자 쳐서 원금 플러스 이자 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져서 친정엄마한테 아예 아이의 등하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매일 저희 집으로 출근을 해서 저희 아이를 봐주니 저희도 편했고 엄마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내가 그전에는 그냥 시장만 다니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공원에서 산책하고 수다나 떠는 게 전부였잖아.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우리 준환이가 온 후로는 내 삶이 180도 달라졌다니까. 뭔가 활기차졌다 할까? 나는 엄마한테 우리 애 맡겨서 미안한데 준환이가 힘들게 하진 않는지 엄마가 힘들지는 않은지 나는 걱정이 많이 돼. 그래서 집에 일찍 오려고 노력하고.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엄마는 우리 손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지만 매일 너네 집에 와야 하니까 일자리가 생긴 것 같다고. 좋아. 바쁘게 지내는 게 치매에도 좋대.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았어. 아마 내가 회사 그만뒀겠지? 나 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네가 내 1호 자식인데 뭘 그렇게 고맙다고 해. 부모가 자식 거두는 게 당연한 거지. 칭찬받을 일 아니야. 내 새끼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는데 미안해하지도 말고 고마워하지도 마. 엄마 사랑이니까 그냥 받아도 돼. 알았지? 그 전에 저희끼리 살 때보다 더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고요. 이사 와서 엄마 도움을 받으니 저희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엄마도 즐거워하셔서 모두가 윈윈이 되었어요. 이사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여보,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너무 편하지 않아? 엄마가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반찬까지 해주니까 말이야. 당신도 참 못난 딸이다.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우자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 에휴, 장모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우리 애 봐주시기 힘드실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애 봐주는 금액에 더해가지고 어머님 용돈 더 드렸어. 정말? 벌써? 아휴, 당신 정말 최고다. 나 진짜 감동했어.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어.
어차피 어머님이 우리의 매일 등하원 해주실 거잖아.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도 알잖아. 우리보다 체력도 더 안 좋은 장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실지 나는 아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당신은 진짜 나보다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울 때가 많아.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지. 우리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이처럼 무시받고 살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결혼 10년 차가 되니 저희는 서로에게 고맙고 미안한 존재가 되었어요. 항상 짠하고 미안해하는 존재가 되어서 남편이 더 아껴주긴 해서 좋긴 하지만요. 그런 생각 아예 없이 홀가분하고 산뜻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사가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갑작스럽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원래부터 아주버님은 지방에서 일을 해서 1년에 2번 정도만 올라왔어요. 아버님도 없고 아주버님은 원래 없었고 저희도 이사 가서 멀리 사니까 시어머님이 적적했나 봐요. 안 하던 감정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집에 혼자 살기가 좀 무섭다. 누구라도 있으면 덜 할 텐데 네 시숙은 일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잖니. 내가 너네가 이 동네 살 때는 몰랐는데 한 동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었나 봐. 그래서 말인데 다시 이 동네로 돌아올 수 없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까요? 아휴, 어머님은 집에서 만나는 거 싫어하시죠? 그럼 어머님네 동네에서 봬요. 제가 종종 갈게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사 갈 수는 없어요. 너네가 이쪽으로 다시 이사 오면 내가 우리 준환이 봐줄게. 너희 그것 때문에 이사 간 거잖아. 이쪽으로 오면 네 친정엄마 못지않게 내가 애도 잘 봐주고 너네도 잘 챙겨줄게. 이제 와서 어머님이 왜 이럴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그렇게 충격적인 건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하도 매달리시길래 저도 난감해서 남편과 상의한 후에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여기서 또 화가 났는지 어머님과 전화로 또 대판 싸웠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똥개야? 우리가 여기에 왜 이사를 왔겠어? 엄마가 우리의 조금만 봐줬다면 우리도 여기에 이사 안 왔겠지.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엄마를 어떻게 믿어? 나도 한평생 그렇게 컸는데 엄마가 참으로도 우리 애 봐주고 우리도 챙겨주겠다. 우리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저 괜한 기대 갖지 마세요.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내가 오죽하면 이래. 마음이 허전하다고. 이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자식이 되는 놈이 엄마를 모른 척해. 이 썩을 놈. 생각을 해봐. 이사 온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엄마가 외롭다고 다시 이사를 간다고? 싫어요. 안 해요. 그럼 엄마가 오던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생판 모르는 곳인데. 그 동네 가서 엄마가 어떻게 사냐? 아이 됐다. 아들놈들 다 필요 없어. 자주 가면 되잖아. 엄마도 이사 못하고 우리도 이사 못하는데 그게 최선이라니까. 그리고 바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미친놈. 네 처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던데. 아이고 내 팔자야. 섭섭치 않게 저희가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삐쳐선 한 달을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누구도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아들 내외한테 다시 이사를 오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냥 저한테도 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잠자코 있는 줄로만 알았던 저희 시어머니가 뭘 계획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어머님은 가지고 있던 집들 다 정리하시고 저희가 사는 노원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미저리인 줄 알았습니다.
집 싹 다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더니 이게 순식간에 다 팔렸지 뭐니? 아유, 이제 나도 주택 관리하기 힘들고 해서 집 한 돈으로 다 이 근처 아파트들로 몇 채 샀다. 그리고는 전세 월세 다 돌렸어. 아유,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그럼 어머님은 이제 어디서 사시려고요? 집 팔았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가 안 온다고 하니까 내가 가려고 한다. 너희 집 근처로 작은 아파트 하나 새 얹게. 나 혼자 사는데 큰 평수도 필요 없고 힘들게 매매 같은 거 하지 않으련다. 이번에 집들 사고 팔아서 돈도 없어. 내가 그 동네로 갈 거니까 딱 기다려라. 저희 어머님이 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한평생 아파트 안 사고 주택만 사서 재산을 불린 거잖아요. 그랬던 어머님에게 이 시기가 힘든 시기였는지 자신이 한평생 가지고 살아온 가치관까지 바꾸며 저희 곁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우 저희도 그때서야 어머님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계획을 남편한테 바로 말했고요. 남편도 아무리 미운 어머님이지만 자신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신 우리 엄마가 이쪽으로 이사 와도 괜찮겠어? 우리 엄마 솔직히 나도 불편한 사람이야. 당신이 불편할까 봐 걱정이고. 나는 괜찮아. 어머님이 날 건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예전처럼 서로 터치 안 하고 살면 나는 정말 괜찮아. 우리 엄마가 우리 도와주시잖아. 나는 불편할 거 없어. 당신은 어머님이 이쪽에 와 계셔야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 엄마를 보살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형이 엄마를 보살필 수 없으니까 나라도 엄마를 들여다볼까 해. 엄마 이사 오면 내가 신경 써서 잘할게. 저희 둘 다 어머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말에 긴장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님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데 저희가 보살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더군다나 저희가 어머님 근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니 저희 쪽으로까지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집들을 다 정리하시고 저희 집 근처로 집을 얻으시려고 하는데 때마침 저희 친정엄마는 전세 주고 있던 아파트 계약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월세로 놓을 거라고 하면서 고칠 곳 고치고 월세로 내놨지요. 그런데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엄마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겠어요? 어머나,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혹시 집 보러 오시는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어머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응, 맞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바로 나야. 혹시 사돈 집이세요? 예, 사돈. 제가 세놓고 있는 집입니다. 저희 집 보러 오시는 분이 사돈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유, 세상 참 좁네요. 사돈을 여기서 다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네요. 세상 참 좋습니다. 제 얘기 들으셨죠?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애들 곁에서 지내려고요. 혼자 사니까 적적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유, 저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애들 곁에서 지내다 보면 마음이 괜찮아질 겁니다. 집 한번 둘러보세요. 어머님은 집을 쓱 둘러보셨어요. 엄마가 월세로 놓으려고 마음 잡고 올수리를 한 집이라 정말 깨끗했습니다. 저도 가서 청소를 도왔던 터라 바로 입주할 만큼 컨디션이 좋은 집이에요. 어머님도 마음에 드시는지 오랫동안 훑어보시고 가셨고요. 어머님은 몇몇 다른 집들도 구경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와 따로 만나자고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와 저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저희 집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혼자 살 거니까 큰 집이 필요 없고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딱 사돈이 가지고 있는 집이 딱인 거예요. 제가 월세로 놓으려고 올수리를 해놨어요. 빈집이고 깨끗하게 해놔야 오래 살고 하니까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다니 계약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네, 계약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월세 받아먹고 살았던 사람이라 계약을 몇백 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약할 때마다
부동산에서는 쥐뿌리도 하는 일이 없는데 양쪽으로 복비 나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소개시켜주고 계약서나 작성하는데 몇 백씩 뜯어가니까요. 그거 아깝긴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 신원은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CM이고 막말로 애들이 이혼해도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사이에 계약서는 따로 안 쓰는 게 어떠실까요? 이만한 신원이 더 어디 있어요. 저 재산도 어느 정도인지 다 알잖아요. 우리 사이에 그냥 삽시다. 엄마도 시어머니 말에 혹했던 게 비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 나가서 좋을 것 같았고요. 아는 사람이니 집을 더 깨끗하게 쓸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는 시어머님이 사는 게 엄마한테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계약서도 없이 어머님을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그게 엄마의 실수였습니다. 역시나 아는 사람이 더했어요. 시어머니가 2천에 70만 원으로 2년 살기로 해놓고선 이삿날이 다가오자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돈, 제가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집들 싹 다 팔고 아파트들 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돈 칠하느라 예상치 못한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보증금을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 보증금을요? 안 그래도 다른 데보다 더 싸게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더 깎지 마세요. 그러면 기한을 좀 밀어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도 아파트 사서 공사하고 월세로 돌린 건데 월세 받으면 그때 다 드려도 될까요? 제가 신원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실래요? 저도 뭐 급한 돈은 아니니까 그때 받아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럼 그때 드릴게요. 배려해줘서 감사해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치르려니 힘드네요. 제가 꼭 그때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보증금 낼 돈이 없다면서 돈을 깎더니만 저희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자 보증금은 본인 집 월세를 받으면 준다고 했어요. 엄마도 급한 돈이 아니긴 해서 일단은 알았다 하고 들어오게 했어요. 결국 보증금은 이사하고 나서 준다고 말을 바꾸시더군요. 어찌됐든 시어머니가 엄마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도 이사를 같이 도와드렸어요. 어머님은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와 잘해보려는 마음이 아주 커지셨어요. 한 동네에 살게 되면서 저희와 저녁을 먹는 날도 종종 있었고요.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러 간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달을 산 후 엄마가 월세가 안 들어와서 또다시 셋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은 또 당황스러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돈, 제가 겉보기에는 집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요즘은 진짜 돈이 없네요. 집을 좀 무리해서 바꾸는 바람에 인테리어까지 하니까 저 진짜로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갈 줄 몰랐는데 사정 좀 봐주시는 김에 좀 더 봐주시면 어떨까요? 무슨 사정을 더 어떻게 봐드릴까요? 저희도 월세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깎지는 마세요. 월세를 깎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그냥 조금 살게요. 저희 집들이 아직 그냥 비워져 있어요. 공사가 다 안 끝나서요. 그 공사 끝나고 세입자 딱 들어오면은 한꺼번에 드릴게요. 한꺼번에. 네? 사돈, 그거는 안 돼요. 저희도 사정이 있지요. 저희도 다 사정이 있어요. 생활비며 나가는 돈이 저희도 있는데 월세를 안 주시겠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다달이 월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뭐라고요? 아니 사돈, 제가 보증금도 사정 봐드렸잖아요. 어떻게 월세를 또 사정 봐달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월세는 꼬박꼬박 주셔야지요. 깔 수 있는 보증금도 없는데 이거는 뭔 배짱입니까? 저희도 다 사정이 있어요. 뭐 그렇게 사정 어려운 척을 하세요? 애들한테 용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생활하면 되지. 사돈, 월세는 월세죠. 어떤 돈으로 생활하는 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경우 없는 짓은 누가 하고 있는데? 꼴랑에 조금 봐주는 걸로 자식들한테 돈 챙겨가는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그러는 사돈은 그 꼴랑 애 봐주는 것도 못하면서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엄연히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이에요. 사돈도 애들한테 돈 받고 싶으면 애들 집안일이라도 하고 달라고 하시던지요. 엄마들 싸움이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제가 말린다고 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월세를 못 내겠다는 것도 너무 황당한데 저희 애 봐주는 걸로 웬 시비인가요? 다행히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요. 어머니들 싸움에 남편은 끼어들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더라고요. 그까짓 일 그냥 해줘야지. 왜 애들 돈을 가져가냐 이겁니까? 그 돈 가져갔으면 됐지 뭘 또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내 돈 내가 정당하게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알이 꼴리십니까? 그러는 사돈은 세 줄 때 세입자들 사정 하나하나 다 봐줘가며 돈 안 받으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정도 하면 저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애들이 돈 안 줘도 애 봐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사돈은 그 돈까지 탐냅니까? 그러세요? 그럼 사돈이 애 봐주고 받은 돈 날 주면 되겠네. 그럼 내가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야? 피곤한 일이라니까. 애들 돈 받으니까 그걸로 퉁치자고요. 무식하게 가족끼리 돈이나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희가 애들 봐주시는 저희 친정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는 게 탐도 났던 거고요. 저희한테서 효도는 받고 싶고요. 애는 봐주기 싫고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저 그때 완전히 눈 돌았잖아요. 무슨 계산을 저딴 식으로 해요? 그런데 저보다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습니다. 우리 돈이 왜 엄마 거야? 우리가 번 돈은 우리 거야. 왜 우리 돈을 엄마 돈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야? 정당하게 장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으면 보증금 내고 월세 내. 왜 이렇게 사람 무한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 솔직히 말해. 돈 없어서 계약 못하는 거 맞아? 돈 있는데 이러는 거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넌 엄마가 창피하니? 내가 너 키우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내가 너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어디 감히.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다. 호족에서 아주 파버릴 거야.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이 천하의 나쁜 새끼야. 어머님은 이제 남편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셨고요. 울고불고 드러눕기 시전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어물쩡 오늘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나섰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요? 맞아요. 돈 받지 말아요. 그럼 제가 빌린 1억도 안 받으실 거죠? 제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빛이 달라지시더군요. 그건 빌려간 돈이지 빌려간 돈은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그 상황과 같니? 너는 그게 할 소리야? 또 제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고 그 돈은 갚으라고 아주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기분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집으로 왔어요.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고요. 저도 쉽게 진정이 안 됐습니다. 엄마는 같이 있으면 사위 앞에서 시어머니 욕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열을 좀 식힌 후 컴퓨터로 뭔가 치더니 다음 날이 다행히 주말이라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엄마는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시려고 하시다가 저희가 대화로 풀자고 하니까 열어주셨고요. 거실에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라도 계약서 분명히 쓰고 살자. 자, 계약서야. 읽어보고 사인해.
남편이 전날 밤 계약서를 작성한 거였고요.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하면서 저희 엄마의 컨펌까지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읽어보시더니 얼굴을 끄깃하시더라고요. 그래, 다 아는 내용이야. 나도 다 안다니까. 이런 계약서가 뭔 소용이야? 신용이 확실한 내가 퍼줄 수 있는데. 엄마가 무슨 신용이 있어? 지금 이 집에 들어오면서 보증금도 안 내, 월세도 안 낸다고 했잖아. 새 사는 집에서 보증금과 월세만 내면 되는데 엄마는 그 무엇도 지킨 게 없어. 엄마는 우리 장모님한테 신용불량자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돈을 언제 입금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재를 해. 이 자식이, 예, 아무렴 내가 그 돈을 안 줄 것 같니? 보증금은 돈 들어오면 준다고. 어제도 그랬잖아. 돈 들어오면 월세 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우리가 주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살라고 월세 안 낸다고 했었잖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갑자기 말 바꾸는 거. 그러지 말라고 이러는 거잖아. 그래, 네 엄마 그지야. 나 아무리 해도 돈 없고, 아우 패째. 월세들 들어오면 줄 거야. 사돈도 애들 돈 다 받으면서 뭘 그러세요? 애들 앞세워서 이러지 마세요. 정말 추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기 싫으세요? 그럼 나가세요. 계약서도 없는데 여긴 내 집입니다. 주거 침입이라고요. 웃기고 있네. 구두 계약이라고 해서 문자 같은 것도 다 효력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세요? 제가 사돈하고 나는 문자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제가 설마 돈을 안 주겠냐고요. 엄마, 짐 싸. 더 이상 잔말 말고. 경찰 부르면 엄마는 그냥 쫓겨나, 알아? 엄마 집도 많은데 왜 남의 집에서 행패야? 누가 돈을 안 준대? 나중에 준다고 하잖아, 나중에. 사돈은 애들 돈 받는 것도 있으면서 아유 계속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예요. 저희가 저희 엄마께 드리는 돈은 그냥 용돈이 아니라 수급이잖아요. 어머님 왜 그 돈을 월세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눈 하나 꿈쩍도 안 하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남편은 다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꺼낸 계약서를 보고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계약서 안에는 2천에 70은 향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납부하지 않을 시 어머님이 저희한테 빌려준 돈 1억에서 이자까지 제하고 집주인한테 먼저 선입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사돈 월세 말고 전세로 계약을 바꿔요. 월세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전세 1억 어떠신가요? 집도 코딱지만 하니까 그 정도면 떡이지. 전세 1억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동네에서 찾아보세요. 전세 1억짜리가 있는지. 아유 됐어요. 제가 우리 딸 시어머니라고 해서 사위 얼굴 보고 참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도 없는 마당에 나가세요. 사돈과 직거래 안 합니다. 시어머니는 뭘 믿고 이렇게 나오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배째라고 하길래 남편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엄마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엄연히 주거 침입이어서 시어머니를 그때서야 내쫓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쌍욕을 하며 경찰이 왔는데도 안 나가려고 버티시더니 나중에는 또 태세를 전환하시더라고요. 사돈 나 돈 있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건 나 놓으라고요. 내가 돈 내고 살겠다고요. 아유 이 사람들 가라고 좀 해요. 늦었네요. 그리고 어차피 그 돈 받아도 계약서도 작성 안 했는데 주거 침입 맞아요. 이젠 정말 끝이에요, 끝. 경찰서까지 저희도 조사받으러 갔고요. 저희 엄마는 단단히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엄마가 처벌 원하신다고 하니까 완전히 쪼르셨고요. 계속 저희 엄마한테 비시더군요. 내가 사실은 통장에 돈이 몇 억 있어요. 내가 욕심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면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나 좀 용서해줘요. 네? 뭐라고요? 몇 억이나 있다고요? 참네.
이 사람 이거 사기로도 쳐넣어야겠네.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날 모욕했어요. 하비는 무슨 깜빵 가서 반성이나 하세요. 어떻게 아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비굴하게 살아요? 왜 떳떳하게 살지를 못하냐고? 너무 없이 살아서 그래요. 내 삶이 비굴하게 이로운 삶이라 그래요. 쓰레기 주워서 돈 모으고 남의 집에서 빌어서 돈 벌고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써요? 그러다 보니 내 돈은 아깝고 다른 사람 돈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인정해요. 나도 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돈. 내 인생이 참 비굴했어요. 미안해요, 사돈.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님은 지난 날 또한 반성이 되는지 저희 엄마를 붙잡고 참회를 하듯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 마음이 또 이해가 됐대요. 맞아요. 저희 엄마 시절에는 자식들 밥 안 굶기고 공부 잘 시키는 게 애 잘 키우는 거라 생각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할 때였고요. 저희 엄마 또한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저희 시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대요. 어머님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점점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어갔겠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다 시어머니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걸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한테 한 짓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와서 저는 돈만 많으면 당연히 자식들도 돈 많은 부모한테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돈보다 돈이 더 많은데 애들이 사돈한테만 붙어서 잘하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사돈, 이제 아셨지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재산의 유무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더 끌리는 법 아니겠어요? 저는 애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사돈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애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찼고 다 키워놓았으니 이제는 그 노고를 돌려받고 싶었다고요. 자식을 품어야지 어떻게 바라기만 하나요? 사돈, 두 아들들이 장성해서 둘 다 잘 돼서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잘 안 됐으면 죄책감이 드셨을 텐데요. 자식은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세요. 어머님이 하도 우시며 말씀하시길래 저희 엄마가 다독여줬다고 해요. 엄마도 시어머니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다가 시어머니의 진심을 듣고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합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집에서 짐을 모조리 빼고 결국엔 작은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서 사시고 있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요. 저희한테는 아직 미안하다, 어쩐다, 말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아마 어머님 자존심이겠죠. 주변에 친구들도 없었는데 혼자 외롭게 살겠죠. 저희는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많이 나서 어머니를 2번 다신 안 본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냥 안 하려고요. 안 보고 사니까 편해요. 애 생각하면 할머니 보여드리는 게 맞는데 마음이 내키지가 않네요. 한동안은 이렇게 살아보려고요. 살다가 또 생각이 바뀌는 날이 오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